오늘 증시는 바이오주들이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증시를 강한 박스권에서 코스닥을 보면 금융위기 이후에 지속되는 박스권에서 탈출시켜주게 그 계기를 만든 게 바이오 종목입니다. 바이오 종목들이 무더기로 상승을 하면서 이 코스닥의 지수도 900포인트까지 갈 수가 있었는데 바이오주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코스닥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셀트리온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죠. 이때는 셀트리온이 코스닥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코스피 200이지만 이때는 코스닥에 있었고, 비교를 해보시면 셀트리온이 오를 때 2015년 2월부터 올랐습니다. 2월부터 보시면 지수도 똑같이 2월부터 시세를 주죠. 똑같이 이때부터 바이오 종목들이 거품이 끼면서 그대로 그냥 코스닥 이 월봉을 보시면 셀트리온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때부터 바이오에 훈풍이 불면서 쭉 오르다가 이제 쭉 무너지는 시기입니다. 바이오주들의 거품이 꺼지고 있고 바이오 종목들의 실체가 낱낱이 파헤쳐지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한미약품이나 HLB 이런 종목들이 강력한 쇼크를 맞고 무너지고 있으면서 바이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 좋은 신호이고, 이게 단기간의 하락이면은 별로 걱정을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떠나간 수급은 잘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단기간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 바이오주들 수급을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지수가 이렇게 무너지더라도 수급을 먼저 해결이 돼야지 이게 반등을 하던 간에 악재가 다 해소되고 바닥을 찍고 단기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할 수 있을 텐데, 수급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 바이오주들의 장기 폭락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HLB도 공매도를 엄청나게 눌렸고, 지금 셀트리온과 HLB 이거 두 개 뉴스에서 이거 미리 공매도 쳤다, 외국인들이 미리 정보를 빼돌려서 공매도를 쳤다, 공매도에 대한 의심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HLB 공매도, 셀트리온 공매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다 그런 의혹이 있으며, 제가 최근에도 이 HLB에 대해서 의혹을 한번 제기했었습니다. 이때쯤 제기를 했는데 이때 공매도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6월 14일을 볼까요? 6월 14일 날 공매도를 보시면 6월 14일부터 공매도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죠. 6월 14일 전까지. 근데 갑자기 공매도 거래대금이 이렇게 급증을 했습니다. 악재 같은 거는 6월 27일 목요일인데 이 27일 전까지 공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그 뒤로 폭락을 했고, 셀트리온도 같은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공매도가 정말 이게 불공평하지만 이 불공평한 제도로 인해서 그거를 또 악용하고 있으니까 개미들이 완전히 뿔이 났습니다. 바이오 종목들 지금 완전히 폭락하고 있고, 오늘 하락이 바이오 종목들이 주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라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강한 종목들이 무너지니까 바이오 종목들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코스피에서도 셀트리온이 시가총액이 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버젓이 크게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셀트리온 말고는 딱히 찾아보기가 힘들고, 코스닥의 대부분의 바이오들이 밀집해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제약,
HLB 뭐 이런 종목들이 코미팜, 제넥신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코스닥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바이오주들이 폭락을 하는데 바이오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실적이 잘 나오는 바이오 종목들도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잘 나갔고 한때는 분위기가 정말 좋았고 신고가를 내주었지만 이렇게 대형주들이 줄줄이 악재를 받고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종목들도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장중에 수급을 보면 셀트리온이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기관 쪽에서 누적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이 끝나고 신라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강하게 나왔다면 이 돌아선 수급은 단기간에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외국인도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전체적인 수급은 둘 다 매수를 하고 있지만 이 바이오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 종목들이 수급이 꼬여버린다면 지수는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떨어지지만 저 바이오 종목들이 단기간의 반발 매수세로 인해서 단기간의 반등으로 인해서 코스닥 지수가 하루 이틀 여기까지는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꼬여진 수급이 계속적으로 셀트리온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가 나온다면은 당연히 한두 번 반등하다가 또다시 폭락을 하면서 코스닥을 밑으로 잡아당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저렇게 크게 떨어지는 것은 심각한 것이고 코스닥의 지수가 매우 걱정되고 이게 또 다른 악재가 나온 셈입니다. 수급이 꼬이면 어떤 식으로 주가가 흘러가냐면 HLB가 하락을 한 다음에 이날 7월 1일 날 반등을 주었습니다. 그냥 단기간의 반발 매수세, 핫다 물량들 이것 때문에 반등을 준 것이지만 결국에 수급이 잘 안 들어오니까 돌아온 수급이 다시 들어오지 않으니까 주가가 다시 폭락을 합니다. 셀트리온도 이것과 비슷하게 될 수 있는 게 지금 나간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단기간에 매수는 들어오겠지만 결국에는 그 매수를 못 버티면 다시 저점을 깨려고 하면 이 코스닥을 큰 폭락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에는 악재 덩어리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악재이고 악재 말고는 호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코스닥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폭락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셀트리온과 신라젠 이런 곳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지만 저기서 돌아온 수급이 다시 돌아온다면 나간 수급이 다시 들어온다면 지수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코스닥 지수를 볼 때 외국인의 수급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 바이오 종목들이 지속되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오는지 그것도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코스닥은 단기간에 정말 많이 무너졌습니다. 곧 있으면 만기일이고 그 옵션 만기일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만기일을 앞두고 코스닥이 하루 이틀 반등을 하든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보다 떨어진 바이오 종목에서 수급이 다시 되돌아오기를 바라야 됩니다. 지금은 최대한 매매를 안 하면서 구경만 하는 게 좋겠지만 변동성이 늘어나는 상태이고 짧게 먹고 빠지면은 그게 괜찮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 그러면 물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바이오 종목들의 수급을 확인하시고 증시가 한두 번 반등하다가 이 바이오 종목에서 계속 매도가 나온다. 이럴 경우에 그때 반등한 것으로 만족을 하고 다시 하락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정리하자면
그 다음 날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그 다음 날도, 그리고 차트도 정말 좋지 않죠. 황금선을 깨고선 거의 바닥을 찍었습니다. 이때 저점을 깨고선 52,000원, 심각하게 주가가 많이 빠졌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장하고선 여기까지 급등을 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셈입니다. 5만원이 아무리 호가 단위의 심리적인 선이라고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계속 나올 경우에는 뭐 하루 이틀 반등할 때 제자리로 반등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자리로 반등하기에는 힘들겠죠. 제자리로 반등한다 해도 여기서 수급이 유지가 돼야지 증시가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근데 하루 이틀 반등하는데 뭐 음봉의 밑부분 뭐 반도 못 채우고 살짝 반등해 놓고 기관의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한 며칠 버티다가 또 순식간에 장대 음봉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의 수급이 다시 들어오기를 바라야 되고, 지금은 악재가 워낙 많고 돌아가면서 종목들이 폭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정말 불확실합니다. 꼭 돈을 지키시고 이런 시장에서는 최대한 잃지 않는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